자, 거기 그림이 가운데 두 개가 있죠. 네, 하나는 복각에 대한 그림이고, 하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하고 충돌하는 그림이거든. 자, 네, 거기 처음에 봐봐. 복각이 마이너스였지. 네, 복각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냐? 위도가 남반구라 그랬죠? 네, 지금 남반구에 있던 놈이, 자, 복각이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그게 뭐야? 북반구로 이동했다는 뜻이거든. 자, 근데 네, 거기 옆에 그림 한번 봐봐. 인도 대륙이 어때? 적도 아래에 있었지? 네. 적도 아래에 있던 놈들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밑에 자료 한번 볼까요? 결과. 자,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몇 개였니? 그 마이너스 49도요. 마이너스 49. 위도는 약 30도 S죠. 네, 자, 7,100만 년 전이야. 그리고 위도가 자, 남반구에 마이너스 30도 S예요. 이게 위도야, 위도. 자, S는 남반구니까 그걸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야. 복각은 마이너스 49고. 근데 그 옆에 5,500만 년이죠? 네. 5,500만 년 전에는 자, 몇 도 올라왔니? 약 마이너스 11도 S까지 올라온 거지? 네.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동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시간분의 거리니? 네.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면 돼요. 자, 시간은 몇 년 걸렸냐? 7,100만 년에서 5,500만 년까지 하면은. 그 1600. 1,600만 년 걸렸지? 네. 1,600만 년 동안 위도는 몇 도 올라왔니? 그 28도 마이너스. 그 19도요. 19도 올라왔어요. 근데 19도 올라온 거를 거리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거기 위도별 자 1도의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위도 그 1도 사이의 거리가 110km죠? 네. 그러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킬로미터를 자 센티미터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니? 19 곱하기 110 곱하기 미터로 고치면 1000이고 1km는 1m는 100cm니까 10의 5승을 곱해주면 되겠지. 네. 1600만 년. 자, 이렇게 하면은 평균 이동 속도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또 요 기간에서 그 다음엔 또 얼마야? 3800만 년이죠? 자, 그러면 요 기간하고 역시 계산하는 거 똑같이 그 다음에 자, 저 끝으로 가면 현재 자, 얼마로 나와 있니? 그 20도로 돼 있지, 현재. 네. 20도 N이에요. 그러면 자, 7100에서 현재까지 평균 이동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7100만 년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20도 N이고 여기는 30도 S니까 총 50도 이동한 거지. 네. 10km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이걸 역시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50 곱하기 110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 그리고 7,000 자, 100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이동한 평균 속력이 나와. 알겠니?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되거든. 그랬더니 결과를 보세요. 자, 결과 분석을 해보는 거 보니까 1도 사이의 거리 나와 있고 그 밑에
이동 속도는 13.1, 9.1, 5.1, 4.4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나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했거든. 부딪혔어.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이동 속도는 감소하겠지. 알겠죠? 네, 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으로부터 자, 고지자기의 측정 그것으로 자,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도를 측정해서 자, 얼마만한 빠르기로 이동했는지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을 배워본 거예요. 자,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간다. 이제 판구조론으로 확실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판구조론이 정립이 됐어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 자,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이 판구조론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판구조론은 뭐냐면 자,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서 판구조론이 정립됐는데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을 판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암석. 자, 그러면 얘는 어디하고 어디냐면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예요. 자,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만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판이 있어요. 자, 여기 오타가 있으니까 고치자. 대륙판이 있어. 대륙판은 있지 두께가 약 35km 정도로 두껍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강암질 암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얘 대륙판의 밀도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거기 3.0으로 나와 있죠? 네, 그거 고쳐. 2.7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이 있어요. 자, 해양판은 자, 두께가 약 5km예요. 그리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이에요. 요게 암석. 그 다음에 얘 밀도는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자, 요게 판이에요. 자, 거기도 밀도 잘못된 거 고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밑으로 연약권이 있어요.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약 400km 정도의 두께를 갖는데 얘는 유동성을 가진 멘틀 부분이에요. 유동성을 가진 멘틀 부분. 자, 유동성을 가졌다라는 말은 자, 부분 용융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분 용융이 되어 있다. 알겠니? 네, 그리고 이 연약권에서는 이제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곳이에요. 자, 요게 연약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잔 말이야. 이쪽에 대륙지각이 있고, 요게 해양지각이 있고,
여기에 대륙 지각은 두껍고 이게 해안판이야. 이게 대륙판이고요. 이게 해안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다다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이 깊이가 대략 100km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걸 판이라고 하는 거야. 판. 이건 판이 맞아요. 자, 요게 멘틀 부분이죠. 멘틀의 최상부가 되겠네, 그러면. 자, 요 밑에는 100km보다 더 깊은 곳이니까 이건 판이 아닌 거지? 네, 이거 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봐. 이 판은, 위에 있는 이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네, 그래. 연약권이 부분 용융돼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약권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을 해서 움직인다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판도 이게 찢어져 가지고 양쪽으로 움직이겠지.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의 자, 기본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있지. 책의 모든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판의 경계를 발상 경계, 수렴 경계, 그 다음에 보존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 근데 선생님은 네, 그렇게 안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면 해령, 해구, 변환 단층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해령 또는 무슨 해구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아 여기는 무슨 경계구나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쭉 한번 설명을 해보자. 판의 경계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판의 경계 중에 해령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 자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용어를 여기 다 정리할 거예요.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라 그랬어요. 자, 얘는 자, 생성경계 또는 생성형 경계, 발산경계 또는 발산형 경계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열이 크다. 그 다음에 V자의 열곡. 요 열곡이라는 말 꼭 기억해도 열곡. V자의 열곡. 암석 나이 젊다. 최정물 두께 얇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지질 구조는 정단층이 발달을 해요. 정단층은 뒤쪽에서 지질 구조로 배울 거야. 그리고 자,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 자, 이 열점은 실제로 열점은 판의 경계는 아니에요. 판의 내부인데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지?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령 쪽에다 화산 활동이라고 쓰는 거야. 네, 알겠죠? 근데 열점은 빼도 돼. 그냥 화산 활동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 얘기했냐? 아직, 아니요. 안 했어?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봐. 자, 천발은 있지. 얕을 천자예요. 그래서 자, 요게 진원이야. 지진이 일어난 지점. 이걸 진앙이라고 불러. 그럴 때 요게 100km 미만일 때를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 천발. 얕은 지진이다 이런 얘기야. 진원의 깊이가 얕다. 근데 여기가 진앙인데 진원이 굉장히 깊어요. 100km 이상. 그러면 이거를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겠죠? 네. 자, 그래. 저기에서 그래서 해령에서는 천발지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구는 소멸 경계, 그 다음에 수렴 경계, 지열이 작다, 그 다음에 암석 나이 많다, 표정을 두께 두껍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단층이 발달, 그 다음에 여기는 베니오프 지진대, 그 다음에 호상열도 화산섬이에요. 자, 그러면 해구에서는 화산 활동 있니 없니? 네. 저기 선생님 화산섬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해구에서도 화산 활동 당연히 일어나야지. 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해구에서는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요. 신발 지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환단층. 자, 얘는 보존경계라고 불러요. 근데 보존경계인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자, 여기에 화산 안 썼지, 선생님이? 네. 그러면 화산 활동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뭐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그림으로 설명할 거야. 자,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단면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대륙지각. 자, 이렇게 해구가 있고 여기에 V자 모양의 계곡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100km 판이야. 여기가 판. 그러면 요 밑에는 판이냐 아니냐? 여기는 아니지. 네.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가열이 돼요. 가열. 자, 열원은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이거는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에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뭐 몰라도 돼. 자, 열원은 몰라도 돼. 가열이 여기에서 가열돼. 가열되면 뜨거워지지. 네. 뜨거워진 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네. 이렇게 상승을 해요. 자, 올라온 놈은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잘 봐야 돼. 자, 요거 판이 아니었지. 네. 근데 여기 판이 된 거지. 네. 판이 만들어졌지. 네. 생성경계. 그래서 여기를 해령을 생성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네. 그리고 양쪽으로 흩어지죠. 올라와서 네. 양쪽으로 퍼져나가잖아. 네. 그게 흩어진다. 발산경계예요. 발산.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열을 가지고 올라왔지. 열을 받아서 가열돼 가지고 올라왔지. 네. 그러면 지열이 어때? 많이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지열이 크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이 생겼지. 네. 여기를 열곡이라 부르는 거야. 열곡. 열을 많이 내뿜는 계곡이야. 당연히 어때? 가열된 게 올라왔으니까 열을 많이 내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네. V자에 열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알아야 돼. 아, 여기는 발산경계구나.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이 만들어지면서 암석이 생겼지.
네. 나이 많겠어, 적겠어? 적고요. 적지. 그래, 암석 나이 젊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닷물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다니다가 이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퇴적이 돼.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까, 여기에서? 아니요. 아니겠지. 그래.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는 얇다, 나이 젊다. 그리고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는 정단층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지질 구조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점이 뭐냐면 여기에 마그마가 유독 마그마가 생겨. 이걸 열점이라고 불러. 자, 근데 해령 근처에서 생기거든, 주로.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산에 의해서 화산 섬들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건 화산이 만들어진 거야, 화산이. 알겠어요? 네. 이 열점은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종이 한 장 찢어도 찢어지는 소리 나지? 네.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만큼 올라와서 양쪽으로 딱 찢어질 때 지진이 날 거 아니냐. 네. 그래, 그러니까 이 깊이가 깊어, 얕아? 같아요. 얕지? 네. 100km보다 얕잖아. 네. 그래서 천발 지진이 나올 수 있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제 여기가 해구예요. 자, 보자. 요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 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섭입이라고 불러. 섭입. 자, 아까 우리 판의 종류 배웠잖아.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더 컸죠. 네. 그럼 부딪히면은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 자, 그럴 때, 자, 여기는 판이었는데 여기는 판이 아니잖아. 없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소멸. 소멸한다. 소멸경계.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죠. 서로. 네. 그래. 그래서 수렴. 모인다. 모인다. 자, 열받아서 올라온 다음에 이동하는 동안에 식지. 네. 그러면 지열이 작겠죠. 지열이 작다. 맞지? 네.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 나이도 먹지. 네. 그러니까 암석 나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동안 쌓일 테니까 퇴적물 두께가 두껍겠죠. 네. 그 다음 자, 서로 미면임에 의해서 역단층이 발달을 해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베니오프 지진대야. 자, 대륙지각 밑으로 해양지각이 파고들면서 마찰이 일어나지 여기에. 네. 여기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이걸 베니오프 지진대. 근데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데서 있지 마그마가 생겨. 마찰에 의해. 마그마가 화산섬을 막 만들어. 이 화산섬들이 호 모양의 섬들이다. 그래서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어. 자,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베니오프 지진대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지진, 여기가 지진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런 데서 일어나면 진원의 깊이는 얕죠? 네. 100km 미만이잖아. 이걸 천발이라고 불러. 근데 이런 데서 지진이 나면 어떤 일? 100km 이상이죠? 네. 그래서 천발과 신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해군 쪽이야.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봐봐.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섬으로 밑에서 호 모양으로 감싸죠? 네.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A, B로 잘랐다고 보자. 우리나라, 동해, 일본이라고 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우리나라, 동해, 일본 쪽 해구, 태평양 쪽에 잘 봐. 여기에 해령에서 이렇게 일본 해구 쪽으로 스며들어가. 이게 우리나라, 동해, 일본이거든. 그러면 봐봐. 일본 쪽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 얕아?
얕아요. 얕아. 그러니까 어때? 엄청나게 피해가 커요. 이 지진 한 번 일어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니? 이 깊이가 굉장히 깊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이 해구에 의한 지진의 피해가 좀 적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자 해구까지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자 변환 단층은 바다를 조금 기울여서 잘라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이쪽에 해구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입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잘랐어. 자, 바닷물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냐? 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잠깐만. 자, 여기 계속해서 보자. 해령이 바다에서 이제, 은수야, 잠깐만. 네. 자, 계속해보자. 바다에 해령이 있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자, 해령이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야. 자,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요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 잘 봐봐. 자, 요게 해령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동하니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하지요.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봐봐 여기. 해령과 해령 요 사이에는 위에 판은 왼쪽으로 가고 아래 판은 오른쪽으로 서로 스쳐 지나가지. 네.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자, 이 변환단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령과 해령 사이 보존 경계에 보존된다. 보존. 됐니? 네.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는 요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판이 서로 스쳐만 지나지. 네. 어. 자, 판은 100km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100km짜리 두 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지진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가 100km보다는 얕겠지. 네. 그래서 천발 지진만 나와요. 여기선 천발만.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러면 자 윤서야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봐. 한 경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뭐야? 지각, 한 경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각 변동. 음, 잘, 천발 지진. 아, 저 세 개 다 천발 지진은 써 있잖아. 네. 알겠지? 네. 그리고 화산 활동하고 신발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 해령은 신발 지진이 없단 말이야.
네. 그걸 꼭 기억해 두라고. 알겠지? 네.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조금만 정리하고 있어. 선생님 물 한 잔만 먹고. 네. 자, 어때? 여기까지 해서 모르는 건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 자, 지도가 나오지? 네. 자, 지도 중에 자, 그 위치, 그 지도에 아무것도 그냥 판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판에 경계가 표시돼 있기만 하지. 네. 너 윤서야, 그 경계 중에 아래 선생님이 안료사내고 일본해고 칠레고 이런 거 쭉 밑에 써 있는 설명 있지? 네. 그 위치가 어딘지 딱 보고 알 수 있겠어? 어, 잘 모르겠으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거 외워라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요. 네. 이제 잘 알아야 돼. 네.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지나면은 2주만 더 하면은 1단원도 끝나 윤서야. 네. 근데 내용 정리는 다 끝났는데 윤서가 1, 2, 3단원 전체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곤란하지? 네. 진짜 우리 그러면은 6월 달에 다 끝나면 그 뒤부터는 모의고사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문제 보내주면서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네. 늘 얘기하지만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네. 이 그림으로 지금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그림 딱 보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의 경계예요? 여기에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아니면은 천발과 신발이 같이 일어나요?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쭉 써볼 테니까 보자. 안류산 해구. 자, 여기 봐. 안류산 해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해구로 썼던 말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야.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고요. 섭입평이에요. 섭입평. 자, 거기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모르는 것만 잘 기억해. 섭입이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스며들어갈 때 섭입이라는 말을 썼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요. 신발 지진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다 일어나. 왜? 해구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본 해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본 해구는 이것도 해양판과 대륙판에 여기도 수령 경계. 거기 선생님이 붙여넣기 잘못해서 설명 틀리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것도 고쳐야 돼. 여기도 섭입형이고. 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실내 해구. 자, 이것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섭입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위에 설명이 똑같잖아. 그러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칠레 해구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 함께 있어요. 안데스 산맥. 자, 안데스 산맥은 칠레 해구에서 조금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산맥이 나오거든. 안데스 산맥은 역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고요. 여기도 섭입형인데요. 이 안데스 산맥은 스콕산맥이야. 스콕산맥이면서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화산 활동. 자, 그런데 우리 히말라야 산맥도 알죠? 네. 히말라야 산맥은 자, 여기 봐.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격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동 속도 계산하고 할 때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했다 그랬지?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섭입형이 아니고 충돌형이야. 충돌형.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콕산맥인데 자,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은 일어나요. 그런데 화산 없어. 화산 안 일어나. 너 혹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화산 활동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거기는 지진은 엄청 잘 일어나. 네, 화산 안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자, 여기도 해구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 그런데 자, 아주 특징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예요. 자,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대륙판과 해양판 경계는 밀도 차이가 크겠지? 네. 대륙과 해양이니까. 근데 해양과 해양판 사이에는 밀도 차이가 클까? 아니요. 작겠지. 그리고 여기도 섭입형이라고 불러.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형인데 여기서도 그래서 해구니까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봐. 그림이 자, 여기에 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자, 요게 태평양. 이건 해양판이에요. 요게 필리핀판. 이것도 해양판이에요. 자, 그러면 해양판하고 해양판 가운데 고기가 마리아나 해구겠다. 이게 유라시아판이에요. 이건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진되니까 지진은 이 올려져 있는 곳에서 지진이 나겠지? 네. 그리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이 마리아나 해구가 있지.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자,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중앙 해령. 야, 여기도 해령이라고 나왔다. 이 두 개는 자, 발상경계죠? 해령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일어나겠어? 천발 지진하고
다음에 화산활동. 자, 그 다음에 또 동아프리카. 자, 열곡대. 야, 열곡이라는 건 아까 잘 알아두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 여기 열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네, 여기는 이렇게 알아두고 돼. 해령이 육지로 드러나 있는 곳이야. 자,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게 해령이거든. 근데 이 동아프리카 해령이라고 안 하고 열곡대라고 부르는 게 해령이 육지로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천발지진,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발산경계예요. 그 다음에 자, 또 산안드레아스 단층. 자, 이건 변환 단층이에요. 고정 경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천바이 지진만. 자, 거기 혹시 잘못 써 있는 거 있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는 수령 경계로 써 있는 거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된다. 네.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평양은 어떠냐면 있지? 자,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이렇게 가면서 양쪽에 해구가 있어요. 여기가 태평양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와. 근데 대서양은 이게 해령이 있는데 해령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판이 이렇게 이동할 때 양쪽에 해구가 없어요. 여기도 해구가 없어요. 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지도상의 위치로 알려줄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지도상에 보자. 지도상에 자, 거기에서 유라시아판 밑에 아라비아판이라고 써 있는 곳 있니? 네. 아라비아판에 실선으로 연결돼서 그 판이 아라비아판이라는 뜻이고요. 아라비아판 밑으로 이렇게 생긴 곳 있지? 여기에 맞아? 여기 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 이게 인도야. 네.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알아도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무조건 알아야 돼. 됐어요? 네. 필리핀판이라고 써 있는 거 찾았냐? 태평양판. 네. 거기 봐봐. 필리핀판 해놓고 이렇게 입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냐? 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거기가 마리아나 해구. 거기 봐봐. 요게 필리핀판, 요게 태평양판, 여기가 유라시아판. 그래서 자, 요 세 개 판이 동시에 나오죠. 네. 언니? 네. 찾았죠? 네. 그 다음에 필 왼쪽으로 보면 세 개가 이렇게 겹치는 곳 있지, 이렇게. 네. 거기에 일본이 있거든. 그쪽이 일본 해구야, 이쪽이. 일본 해구. 받았냐? 네. 그 다음에 필리핀 판자 위로 봐봐. 판자 위로. 판자 위로 또 이렇게 굽어져 있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져 있냐? 네. 여기가 안류산 해구. 그래서 이 태평양판하고 이에 위에 대륙판하고의 경계예요.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칠레 해구는 어디냐면 나즈카라고 써 있는 곳 있지? 네. 남아메리카판하고 나즈카 있는 나즈카 옆쪽으로
길게 뾰족한가 남아메리카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 거기가 칠레구하고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같이 있어. 됐니? 네. 그 다음에 자 남아메리카 옆쪽에 봐봐. 남아메리카 오른쪽. 그 다음에 카리브판의 판 오른쪽. 거기 보면 네. 굵은 실선 세로줄이 있지. 네. 거기가 아메리카하고 유럽 저 아프리카하고의 그 경계지역 사이지. 네. 거기가 다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세로 굵은 줄이 대서양 중앙해령. 저 혹시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카리브판 오른쪽 굵은 선, 네. 굵은 세로선이야. 그리고 남아메리카 오른쪽에 굵은 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굵은 선들 있고 그 어긋나 있고 또 굵은 선 있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 네. 이런 굵은 선이 다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세로줄이. 네. 그 다음에 나즈카판 나 왼쪽에 봐봐. 나 왼쪽. 거기에도 굵은 실선 나오죠. 네. 거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 됐니? 네. 자, 동아프리카 10곡대 찾아줄 거야. 자, 아프리카 찾았네. 아프리카 네. 글씨로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 아프리 있는 자리에 판이 그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이렇게 틈이 있거든. 네. 리 있는 쪽이야. 리 있는 쪽. 거기가 동아프리카 10곡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저쪽 북아메리카 판 있죠. 북아메리카 판 오른쪽에 굵은 실선들이 위로 올라가 있지.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북아메리카 판 오른쪽. 네. 거기 카리브판 위에 있는 부분 굵은 실선. 네. 거기가 아이슬란드 10곡대.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북아메리카 카리브 왼쪽에 실선 보이니 가는 실선. 네. 거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지도상에 자 위치가 딱 요거 보면 여기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러면 여기는 변환 단층이니까 보존 경계고 지진아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은 없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러면 판의 경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9페이지로 보자. 자 9페이지 보면 대륙의 변화 그림이 나와 있죠. 네. 대륙은 이렇게 분리됐다가 뭉쳤다가 또 분리됐다가 뭉쳤다 하는 걸 반복하거든. 근데 자 한번 보자. 로디니아 형성과 분리 약 12억 년 전에 판이 하나로 뭉쳐있던 대륙이 있었어요. 그걸 로디니아라고 불렀어. 알겠니? 네. 자 판게아 전이야. 판게아 전에 또 하나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를 로디니아라고 불렀고요. 얘는 약 8억 년 전부터 분리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데 언제 형성이 되냐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네. 대륙이 하나로 뭉쳤단 말이야. 고생대 말에. 네. 알겠니? 그러면 네. 지금 미리 한번 얘기해보자.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니? 바다 생물들이 꼼짝 못하고 대륙이 합쳐지면서 다 솟아 올라와 버리니까 멸종하겠지? 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요.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다가 자 분리가 되죠. 자 거기 읽어보자. 약 2억 7천만 년 전 대륙이 다시 합쳐져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고 판게아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자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뭐야 대륙 이동선의 하나의 증거로 삼았던 거잖아. 네. 산맥의 연속성. 얘네들이 그때 산맥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다가 자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서양이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분리되었고 해안판이 섭입하여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형성됐냐면 자, 약 1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오스트리아 대륙과 분리되었고 이후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약 3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어요. 신생대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형성이 됐어요. 맞지? 네. 그래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래 대륙 분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약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새로운 또 초대륙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지금 움직이는 판의 이동을 보면은 2억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또 새롭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질 거야 라는 거지. 그리고 또다시 분리되겠지. 자, 그래서 약 초대륙 형성 주기가 3억에서 5억 년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륙은 분리됐다가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뜻이야. 알겠지?